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요런 농담거리가 되게 유행했어요. 어떤 농담이냐면 중국 사람들끼리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뭐 중국을 막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중국을 막 찬양만 하고 그러진 않아. 막 이런 중국을 비판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막 전파만 안 하면 상관없어. 친구들끼리 모이면 막 공산당도 씹고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래.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래서 뭐 요즘 최근 몇 년에 유행하는 이런 농담 중에 한 개가 뭐가 있냐면, 야, 요즘 경기 진짜 안 좋다. 야, 요즘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경기가 진짜 안 좋다. 그럼 딴 사람이 요즘이 경기가 안 좋다고? 향후 10년 동안 오늘이 경기가 제일 좋아. 야, 오늘 즐겨라. 그러면서 또 이런 농담도 해. 야, 시진핑이 살아있는 한 경기는 좋아질 리가 없어. 이런 농담들이 정말 많이 퍼져요. 그냥 뭐 중국 사람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 시 형님 살아 계시면 지금 중국 경제는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그냥 서민들이 던지는 농담거리가 이제 슬슬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거를 사실로 믿기 시작을 했고, 이게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물론 뭐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 뭐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 뭐 잘한 일도 당연히 많겠지.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때려 부셨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한 것도 많아. 2020년까지만 해도 경제 뭐 활황 미쳤잖아. 집값 오르지 뭐 주가 오르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찬양을 받았겠어.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끝났는데 경제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래, 얘 1년 뒤면 내려와, 좀만 기다리자, 뭐 다음 주석 때는 괜찮겠지. 근데 시진핑 뭡니까? 평생 집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야, 시진핑이 죽지 않은 이상은 이거 중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는데? 그러면서 시진핑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계속 이제 시진핑은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야, 이 사람 그냥 마오쩌둥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모택동이랑 그냥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국민들은 이 나라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점점 자신들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뭐라 해야 될까, 이 비관적인 에너지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삶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비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십불청년 나오고 탕핑하고, 나라가 힘들고, 그 다음에 서민들도 점점 삶이 힘들어지면 그때 느끼는 그 상실감, 그 배신감, 그런 화살은 누구한테로 갑니까, 여러분? 다 지도자한테 가죠. 근데 중국은 지도자가 한 명밖에 없잖아. 당도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화살은 시진핑한테밖에 갈 수밖에 없어. 말 그대로 시황제라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 권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지고, 특히 지금 중국 경기가 계속 폭망이고 안 좋아지니까 지금 시진핑이 책임을 모두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유행어가 있었어. 그때 유행하던 그 유행 단어는 지금 무슨 뭐 십불청년, 탕핑 이런 게 유행하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유행했던 거는 정능량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정능량,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항상 외치고,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정능량을 가지고 살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로 충만해 있었어. 뭐가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면, 실제로 그때는 경기 자체가 좋았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 탓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라 탓을 안 했냐? 나라 탓을 안 하고 자기 탓을 하는 거야. 왜? 주위에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주위에 잘 된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 저렇게 성공한 사람, 옆집엔 누가 뭘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가지고 집 샀다더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로 또 생각하면, 그래, 지금 정말 상황은 좋고 사회도 좋은데 내가 노력을 안 해서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해가지고 성공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했고, 야, 나만 지금 이러고 있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탓이야. 그때는 진짜 남 탓도 하지 않았어. 그런 분위기였다니까. 그리고 모두가 노력만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꿈을 다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기본으로 깔려있던 그런 시절이야.
근데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이제 대부분 시진핑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넘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나라한테 넘기는 거야. 나라의 지도자층들, 공산당, 당원들,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들. 그 제일 위에 있는 시진핑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 대부분이 시진핑이 경제를 다룰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시진핑이 죽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죽어야 끝날 거 아니야. 살아있으면 계속 집권할 거 아니에요. 뭐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시진핑이 죽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든 삶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비율이 굉장히 커요. 딱 그 옛날에 문화혁명 시대, 마오쩌둥 시대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 봐. 옛날에 2004년, 2009년, 2014년 때 요때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이 못 사는 거는 개인 탓. 내가 열심히 안 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다. 다 개인 탓을 했지. 왜냐? 주위에 사례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위에 그런 성공 신화가 없잖아. SNS라든지 뭐 중국의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영상 플랫폼 이런 것만 봐도 항상 자기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탄하는 영상들이 진짜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중국의 뭐 틱톡이라든지 뭐 샤오홍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은 사진도 못 올릴 것도 없으니까. 근데 사진 올리는 사람들은 보면 와, 다들 잘 살아 보여. 누구는 뭐 부를 자랑하고 있고, 보석 자랑하지, 시계 자랑하고, 명차 명품에다가 집 자랑하고 있지. 그런 것들만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자수성가냐? 아니야. 재벌 2세, 재벌 3세들, 그리고 관 2세, 관 3세들. 관이 뭐냐? 중국의 고위 간부들. 중국 고위 간부들이 2세, 3세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노력해도 저기는 못 가는 영역인 거야. 여기 지금 다들 제2의 문화대혁명이다. 야, 이거 구테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들어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들 오늘 지금 다 나와요. 조금씩 들어봐. 그리고 아까 랑웨이와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말 고등 교육을 받았고, 정말 이런 교육을 받았고, 대학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학벌도 높은데 사회에 딱 나왔는데 바로 실직자야. 할 일도 없어. 그리고 지금의 대학 졸업자들은 옛날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의 중국의 대학 졸업자들은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랑은 달라. 한국도 옛날에 그랬잖아. 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뭐 면접을 보든가 뭐 이럴 때는 영어만 한 개 할 줄 알아도 이야,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근데 요즘 한국에서 대기업 면접 볼 때 영어는 기본 아니야. 야, 토익 990 깔려 있고, 토익 스피킹 레벨 8 깔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어는 잘하는 것 같고, 또 뭐 할 줄 아는 언어 다른 거 없어요? 뭐 아랍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영어는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취업자들의 수준도 엄청 높아졌어. 시대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무슨 시대였어? 전문가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 시대. 정말 내가 뭐 어떻게 생겼든 출신이 어떻든 간에 뭐든 간에 내가 진짜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내가 한 가지 전문가 기술만 있으면 나는 먹고 살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그런 시대였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그렇잖아. 정말 한 가지만 잘했으면 결혼하고 장가가고 다 했어.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무슨 말이 유행합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원하는 인재상이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이거 잘해. 너만 잘하니? 다 잘해. 다 잘하는 거, 너도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서 다른 애들이 못하는 거 네가 몇 개 더 해야지. 이게 요즘 사회야. 중국은 더 심하겠지. 야, 지금 경쟁이 그런 거야. 요즘 그런 인재상을 원하니까 요즘 뭐 2개국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중국은 뭐 중국어랑 영어 진짜 대학 졸업하고 정말 취업 제대로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애들 스펙 보면 장난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런 현상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동안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거는 이건 사실이에요. 그쵸? 정말 90년대 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 여러분들 10%대였어.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10%대 이상의 성장률. 와, 이거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라가 성장하면 국민들도 이게 체감이 된다니까.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발전을 하고 막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막 부흥을 하고 일어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 북한은 완전 폐쇄된 사회잖아요. 거기 정말 북한에서는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로서 자기들이 뭐 지도자, 영도자를 막 따르고 김정은을 막 따르고 막 신화하고 막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제 세상을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막 이제 힘들어지고 뭐 그런 공산주의가 있는 반면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공한 북한. 이게 싱가포르에서 도는 얘기인데 싱가포르도 여러분들 거기도 일정권이야. 거기도 독재 정권이에요. 근데 싱가포르는 뭐가 달라요? 싱가포르는 잘 살잖아. 모든 국민들을 아주 잘 살 수 있게끔 나라에서 서포트가 장난 아니잖아. 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애들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해외 유학도 다 국비로 보내주고 막 난리 나잖아요. 심지어 싱가포르의 사회 문제는 뭐야? 너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많으니까 애들이 야 이건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욕심만 안 부리면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겠는데?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하려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독재를 하더라도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이 불만이 없다. 그럼 그 독재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독재하는 사람도 좋고 밑에 따라가는 국민들도 어우 야 니들 독재하는데 야 우리 잘 사네? 계속해 나 잘 살게만 해줘. 중국이 옛날에 그런 분위기였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공산당은 독재를 하면서 지들 멋대로 하고 막 해먹고 뭐 해먹고 다 해먹고 다 하지만 다 같이 나라가 올라가니까 국민들도 그래 뭐 눈 감아주는 거야. 그래 뭐 지금 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 뭐 나도 지금 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라 뭐 독재해 뭐 니들 알아서 해. 뭐 어때?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근데 지금 그런 소리 없는 약속이잖아. 그래 니들이 매년마다 경제 성장률 10%씩 이뤄내고 오케이 지금 나도 잘 살고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잘 살고 있고 내 집값 오르네? 내가 사는 주식도 오르고 있네? 야 좋아 그래 니들이 해먹어. 계속 이렇게 잘 살게만 해준다면 오케이 나 공산당 오케이.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약속이 깨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약속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지금 나오는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국 국민들이 소리 없는 반항이야. 내가 대놓고 목소리를 내서 반항을 하면 바로 사회 매장시켜버리잖아. 정신교육 야 허차하러 가자. 야 너 좀 사라져 줘야 되겠다. 너 잠깐만 좀 어디 가 있어라. 너 그런 목소리 내지 마라. 얘 SNS 다 지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는 없어. 중국 국민들이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소리를 못 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소리 없이 우리 반항하자. 야 니들 우리 보고 뭐 일하라고? 귀농하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누워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해. 뭐 지금 중국 출산율 떨어진다고? 애 낳으라고? 안 나? 안 할 거야. 주담대 금리 내려준다고? 집 사라는 거야? 안 사? 내수시장 죽어 있어? 나 돈 안 써? 야 알아서 해. 이게 지금 소리 없는 반항이에요. 더더욱다나 지금은 경제 성장 속도가 옛날 같지가 않아. 막 경제 성장률 14% 어디 갔어? 근데 뭐 중국 정부는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야 니들 왜 그래? 야 지금 성장률 5%대야. 국민들 대답은 이거야. 응? 성장률 5%라고? 난 안 느껴져. 야 그건 누구 배로 들어가는 건데? 성장률 5%? 야 난 마이너스 50%야. 나 안 느껴져. 어쩔 건데? 소리 없는 반항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사회 현상이 형성되고 있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비관적인 사회 분위기.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이 중국의 경제가 진짜 경제 성장률 막 10%대 올라갈 때의 그거를 다 겪었던 사람이야. 5%는 성에도 안 차요. 여러분들 나 아까 말했잖아. 나도 중국에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어. 2008년까지 있고 군대 갔다 와서도 그 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중국 경험이 20년인데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2004년도 때는 그때 정말 이게 나라가 진짜 부흥하는 게 눈에 보여. 체감이 돼요. 어느 정도였냐?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내 주위의 친구들 보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 이거야. 야 어제 요즘 우리 아빠 엄마 뭐 펀드 그걸 중국어로 찌진이라고 하거든. 야 무슨 펀드 사더라? 무슨 펀드 사더라? 야 근데 며칠 만에 20% 올랐어. 며칠 만에 얼마나 올랐어? 며칠 만에 얼마나 올랐어? 다 이 얘기밖에 안 해. 어떤 친구는 야 나 이거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잘 팔렸어. 잘 팔려가지고 나 집 샀어. 나 집 또 샀어. 야 근데 집 샀는데 올라. 근데 실제로 내 중학교 동창 중에 애가 진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안 갔어. 문제아였거든. 맨날 싸우러 다니고 막 진짜 완전 문제아였는데 애가 중학교 졸업한 후에 애가 무슨 장사를 했냐면 희귀동물 장사. 그러니까 중국에 희귀동물들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동물 말고 희귀 애완동물. 뭐 예를 들면 도마뱀이라든지 각종 뭐 다양한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가 어디서 이렇게 막 수입해 와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진짜 불티나게 팔렸대. 걔랑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할 때 걔가 했던 얘기가 이거야. 제일 심하게 팔릴 때는 아침 9시에 문 여는데 문 열자마자 10시에 문 닫았대. 다 털렸대.
그 안에 있던 애완동물이 다 털리고, 근데 자기는 저녁 5시, 6시 돼야 퇴근을 한대. 아니 오전 10시에 다 팔렸는데 왜 저녁 돼야 퇴근을 하냐. 그때까지 돈 세고 앉아있대. 하루 결산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돈 세야 된대. 그거를 애가 몇 년을 하더니 내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 군대 제대하고 중국 가서 걔를 만났을 때 걔가 베이징에서 가지고 있는 집만 7채였어요. 근데 그 집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다? 20, 30대 올랐다. 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려나? 아직 연락은 돼. 중국 가면 한 번씩 보는 친구야. 걔는 재벌 2세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펀드를 저도 그때 주위에서 하도 막 투자하니까 나도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주식을 하고 싶었다. 근데 외국인은 주식 투자를 못해. 외국인은 중국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돼. 그럼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펀드를 할 수 있더라고. 펀드는 된대. 그런데 내 주위에 내 절친들이 아빠 엄마 부모님들이 펀드를 그렇게 많이 한대. 펀드를 막 뭐 오늘은 무슨 펀드 샀댄다, 어제는 이런 펀드 샀댄다, 이 펀드가 좋다더라, 저 펀드가 좋다더라. 나도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니네 엄마 어제 뭐 샀디? 뭐 이거 샀대. 나도 그때 그냥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니네 아빠 뭐 샀대? 니네 엄마 뭐 샀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모아둔 돈이, 대학 들어가서 내가 뭐 이런저런 거 알바도 하고 뭐 음악 활동도 하고 해가지고 모아뒀던 돈이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었었어. 그거를 저도 펀드에 다 넣었어요. 펀드에 다 넣고 그 후로 내가 알바해서 번 돈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조금씩 다 넣었어. 계속 적립했어. 근데 그때는 그냥 이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중국에서 뭘 사도 다 올랐어요. 내 주위에 그때 뭐 투자해가지고 돈 잃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2004년도 2005년대야. 그때 리먼 그거 사태 터졌을 때도 중국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어. 물론 타격이 있었지. 근데 다 회복됐잖아. 내 거는 그때 뭐 그냥 졸업하고 나가지고 난 그냥 거기 두고, 난 군대 제대하고 가서 그거 찾으려고 그냥 냅두고 왔어. 뭐 중간에 폭락하고 올라갔다 했겠지. 근데 내가 2011년에 가서 찾았을 때는 내 것도 300%가 올라 있었어요. 그냥 주위에 들어가지고 넣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정말 진짜 맨날 다니는 길인데 한 달마다 안 보였던 건물이 한 개씩 올라왔어. 저 건물 언제 지었던 거야? 그냥 건물이 그냥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 올라왔어요. 진짜 그냥 그런 시기였어 중국은.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느꼈던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 정권이 경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를 지금 거의 한 4년 5년 정도 겪고 있잖아. 어떻게 느낄까? 얘는 안 되겠다. 야 그래, 네가 우리를 잘 이끌고 경제 성장률 10% 만들었을 때는 그때가 옛날에 짱저민 후진타오 그때 아니야. 그러니까 시진핑이 올라오기 전 주석들, 그때 그 주석들 내려가면서 욕 엄청 먹었어. 엄청 해먹고 뭐 난리고 뭐 해먹었네 뭐네 어쩌네 욕 엄청 먹었지만 지금 심지어 야 그때가 그립네 라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 이런 사회 현상들. 그리고 뭐 제가 있었던, 진짜 저 얼마 전에 베이징이랑 상하이 그 영상 보여주면서 나도 그거 자료 조사하면서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활기가 없어 보이지? 저는 그것보다가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봤어요. 정말 중국의 어떤 뭐 유튜버 라이브 스트리머들이 어디 가서 방송하는 것들, 베이징 어디 갔다 어디 갔네 뭐 어디 갔네 이런 걸 전 영상으로 다 봤어. 야 이게 내가 알던 베이징이 맞나 싶었어. 제가 베이징에서 살 때만 해도 정말 밤만 되잖아, 길거리에 막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 외식이야. 야 가족들끼리, 회사원들끼리, 학생들끼리 그냥 나와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양꼬치 먹고 술 마시고 뭐 식당은 골목마다 생기지. 사람들은 가득가득 차 나가지.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이거 살기 좋은 거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머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외식도 하고 술도 맨날 마시면서 막 논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 그 영상에 밑에 댓글에 가도 보일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중국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이 제 영상을 공감하면서 많이 댓글을 달아. 그분들도 아니 내가 알던 베이징이 아닌데요, 우리가 살았던 시단, 우리가 살았던 왕징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야 베이징이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다들 놀래. 진짜 요즘 거리에 빈 점포들 얼마나 많아. 일단 지금 시진핑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경제성장 5%, 이거는 뭐 중국 서민들한테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걔네들은 10%대 느꼈던 세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반감 생기고 배신감 생기지. 그 다음에 요즘 뭐 소셜미디어 SNS 이런 거 보면 다들 한탄하는 거밖에 안 올라오지.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중국에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자마자 없어지는 뉴스들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또 중국의 이것도 내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룰 거야. 중국의 어떤 자취방에서 대학 갓 졸업한 여대생 자살, 이런 기사. 근데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내려갔어.
어디 어느 도시에서 뭐 어디 졸업한 어디 남자 무슨 학과 학생 숨진 채 집에서 발견. 이런 기사들이 엄청 나오는데 바로바로 없어요. 왜? 사회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 뭐 배고파가지고 아니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이야. 그걸 가서 누가 찍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신고를 해. 딱 왔는데 병원에 가져가서 이렇게 치료했는데 하는 말이 이거 배고파서 쓰러진 거라고.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 이런 기사 올라오면 또 이제 바로바로 없어지고. 그리고 중국의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중국의 최저시급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최저시급은 2023년 기준으로 24웬, 약 5,000원이죠. 베이징은 26.4웬, 약 5,200원 느낌이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경제 상황이나 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2024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짱슈성이나 쩌장성의 주요 도시는 각각 22웬, 약 4,000원, 24웬, 약 4,300원 이런 식으로 다 올랐고, 이게 요즘의 최저시급이라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게 뉴스로 나와 있는, 문서로 나와 있는 최저시급이야. 근데 여러분들 실제 진짜 생활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 받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왜냐하면 일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일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낮춰도 사람들이 계속 이 일이라도 한단 말이야.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까지 떨어진지 알아요? 얼마 전에 15웬이 깨진 도시도 있습니다. 15웬이면 3,000원이야. 지금 13웬, 14웬에서 많이 거래가 된대. 지금 중국의 상황이 지금 이 정도예요. 몇 천만 명의 실직자들이 나 밥 먹어야 되고 나 일해야 되는데 최저시급 25원? 오케이. 나 최저시급 5,000원 줘요. 나 이거 일할게. 옆에서 갑자기 나 4,000원이면 돼요. 나 시켜줘요. 그럼 당연히 4,000원짜리 쓸 거 아니야. 단순 노동은. 그러면 저 3,500원 할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내주엔 비정상적인 내부 경쟁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 시진핑이 지금 중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알리기도 지금 부족한데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중국은? 지금 중국 자국민들도 이렇게 힘들어서 굶어서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중국은 동남아부터 아프리카까지 1대1로죠, 그죠? 거기에 관련된 나라에 밥을 못 먹고 있는 애기들한테 계속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답니다. 후원해주고 있는 애기들만 100만 명 정도 된대요.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렇잖아. 이거는 국제사회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일이야. 하지만 자, 가족이 있어. 내가 아빠고 엄마고 자식 2명이 있어. 그런데 집에 애들이 굶고 있어. 집에 애들이 굶고 있는데 야 좀만 참아. 이 돈은 내가 이웃 돕고 올게. 야 옆에 힘들게 살아. 니들 좀 굶어. 내 옆집 돕고 올게. 그 아빠가 훌륭한 아빠일까요? 이런 거를 계속 후원해주고 있으니 중국 국민들한테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야 또 진짜 국제사회 체면은 못 내려놓나 보지? 자국민들 지금 힘들어 죽을라 하는데 국제사회 체면은 미엔즈 그거는 못 내려놓나 보지? 중국 국민들은 불만이 계속 커지는 거야. 옛날에는 제가 이런 정말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얘기하잖아. 중국 댓글 부대들, 중국의 샤오펀홍, 머리에 든 건 없지만 맹목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런 열성인들, 그런 애들이 와서 댓글 악플 많이 달았거든. 요즘 안 달려. 요즘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야.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 분들은 대륙남님 덕분에 요즘 중국 기사, 중국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잘 보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아까부터 중국 공산당 무너진다, 중국 쪼개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공산당은, 중국이란 나라는 망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국 국민들도 지금 원하는 게 공산당을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공산당은 있어줘야 돼. 왜? 중국이란 나라는 아직 그런 강경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걸 중국 국민들도 알거든. 다만 대가리만 바꾸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쌓이면서 지금 사회는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분위기가 계속 만연하고 있어요. 실업률, 빈집, 산업의 몰락, 문 닫는 회사들, 부동산 폭락에 폐품 처리된 빈집들, 심지어 여기서 허덕이다가 죽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중국 사람들은 점점 이제 이걸 믿기 시작하는 거죠. 시진핑이 살아있는 한은 중국의 경제는 살아나기 힘들겠다. 점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의 생각은 딱 이거야. 넌 뭐 하냐? 이 한마디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 물론 시진핑이 올라와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받았던 그 시절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시진핑이 외쳤던 공동부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공동부유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말 중에 한마디야. 공동부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 자체가
지금은 사람들이 이거는 문제 있는 말이다. 여러분들 공동이랑 부유가 같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자. 자, 공동부유란 뜻은 우리 다 같이 부자란 뜻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다 부자면 그 부자들 중에서는 부자가 있을까요? 부자와 빈곤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겠지. 안 그래?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냐? 공동부유 이꼬르 공동빈곤이다. 이건 지금 공동부유가 아니야. 공동부유? 나 안 부유해졌는데? 근데 보니까 다 똑같이 가난해지더라? 공동부유? 웃기고 있네. 지금 공동빈곤이야.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뭐 공산당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관심 없어. 나 지금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살게 해주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지금 점점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가지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옛날에 짱저민 시대가 좋았다. 옛날에 후진타오 시대가 좋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공산당이 무너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시진핑은 좀 내려가고 좀 다른 경제를 좀 아는 대빵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시작이 된 게 코로나 때 봉쇄 때부터예요. 코로나 봉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봉쇄하면서 몸싸움도 많이 펼쳐졌죠. 막 여기저기서 막 시위하고 막 철조망 무너뜨리고 막 막으려는 자 나오려는 자 그때 막 문제 많았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정서들을 어떻게 잠재웠냐. 야, 저기는 너무 심하다. 야, 저러다가 쟤네들 진짜 무슨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오케이, 저기는 저거까지는 풀자. 왜냐면 그때 봉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 뭐 약간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 풀면 그 정서는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야, 난 나가게 해줘. 나 자유를 줘. 나와? 이러면 그래? 그럼 그 분노의 정서가 없어지잖아. 그 감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약간 이 정서가 야, 지금 너무 못 살고 있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경제 지금 폭망이야. 야, 이거 경제 풀어줘. 근데 경제 풀어줘가 알았어. 풀어줄게 하면 바로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야.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 외국 기업들, 외국 자본들 그거 다시 중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온다 해도 그게 얼마나 걸릴까? 10년? 20년? 그리고 자, 국민들의 반항은 탕핑이야. 나 아무것도 안 해. 애도 안 낳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집도 안 사고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반항이죠. 근데 국민들이 말 없는 반항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그게 뭐냐? 국민들의 이런 비관적인 정서가 점점 퍼지면서 중국의 지방 당간부들한테까지도 가요. 이 당간부들한테는 어떻게 가느냐? 시진핑이 그래도 이게 집권했을 때 좋은 일을 그래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贪관 오리들을 부정부패 이런 거 많이 때려 부셨어. 진짜 시진핑이 옛날에 주석들이 못한 것들 그런 거 한 것들 많아요. 그래도 한 게 많아. 부정부패, 지방의 부정부패들 여기 뒤집어 엎고 저기 뭐 썩은 고름들 다 짜내버리고 다 털어버렸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털면 국민들은 초반에는 이렇게 되겠지. 역시 부정부패 다 청산했네. 와. 근데 그 반면에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중국의 지방 간부들이 같이 나태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너 그렇게 나 턴다고? 일 안 해? 지방의 중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해. 그렇게 털어. 그래, 털어. 나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옛날에는 좀 뭔가 해먹는 맛이다로 있었지. 지금 그 박봉에다가 나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해. 근데 그걸 안 한다를 대놓고 표출하지 않아. 너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나 안 해. 이게 아니야. 말 없는 반항.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직도 안 했어?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중국 지방 간부들이 말 없는 반항이에요.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되면 지방 공무원들까지 손을 놓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진짜 중앙정부에서 자, 경제를 한번 살려봅시다. 우리 이런 사업을 펼쳐봅시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지방 정부, 지방 관료들이 안 도와주잖아? 일 추진이 안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나라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지방의 간부들도 공산당원들마저 이제 안 도와주는 거야.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시진핑이 3주 동안 아무 활동 없다가 3주 만에 나온 적이 있어.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너 잠수 타냐? 이런 감정까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 간부들까지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해버리잖아. 나라 사업이 추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제 안 돌아가죠. 그냥 일을 안 해. 하지만 대놓고 저항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일화 있죠. 옛날에 코로나 때 중국의 그 간부들이 지방 간부들이 딱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집에서 봉쇄 협조를 안 해준대. 막 나오려고 하고 막 난리를 친대. 그러니까 그 경찰 간부들 뭐 나라 간부들이 갔을 거 아니야. 가가지고 한 얘기가, 야 너 계속 이렇게 나라랑 협조 안 하면 너 밑에 3대까지 다 영향 갈 줄 알아? 알았어?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와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잖아? 그러면 가장 입장에서는 나 혼자만 참으면 괜찮은데 굳이 내가 또 막 그렇게 협조를 안 해가지고 내 자식들까지 한테 영향을 끼쳐야 되나? 내가 참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명대사가 한 게 나옵니다. 이 대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뭐냐? 간부들이 와가지고, 야 너 협조 안 해? 너 협조 안 하면 너 3대까지 다 영향 받을 줄 알아? 그 남자가 딱 한마디 하죠. 야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마지막 세대가 나야. 내 밑에 없어 새끼야. 꺼져! 하고 씨발 문 닫아버렸어. 와, 이 영상이 있어. 이 영상이 진짜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근데 지금이 딱 이거야. 애 낳으라고? 애 안 낳아. 우리가 마지막 세대야. 자꾸 뭐 시키려 하지 말고 자꾸 약탈해 가려고 하지 마.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런 분위기. 아까 시작 때 얘기했듯이 딱 그겁니다. 농담으로 돌았던 말들. 야 요즘 경기 너무 안 좋다. 뭔 소리야. 지금 경기가 제일 좋아. 향후 10년 동안 오늘보다 경기 좋은 나라 없을 거야. 오늘이 경기가 제일 좋아. 이런 우스갯소리. 그리고 그 우스갯소리까지. 야 시진핑이 집권하는 이상은 경제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우스갯소리들.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이제 사실화가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우스갯소리로 여기지 않고 실제로 사실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중국 국민들은 이제 점점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이 약 3주 정도 잠수를 탄 적이 있어요. 공동 석상에 안 오르다가. 그때 많은 썰들이 퍼졌어요. 뭐 죽은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이제 시진핑 나오고 있는 사람 시진핑 아닌 거 아니냐, 뭐 그 엑스트라 배우 뭐 대리인 아니냐, 아니면 뭐 어디 뭐 불치병 걸린 거 아니냐, 건강상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루머들이 지금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루머죠, 루머. 그런 큰 일이 루머로 이렇게 돌아다닐 일은 없죠. 그런 만약에 큰 일이 생기면 그건 뭐 전 세계 갑자기 그냥 확 난리 나는 건데, 결국은 루머지만, 근데 최근에 3주 만에 나왔던 공식 석상에서도 왜 또 이런 루머가 생기냐면 카메라가 다 멀리서 찍은 거밖에 없어. 가까이서 찍은 카메라가 한 대도 없는 거야.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저거 시진핑 본인 맞아? 저거 대리인 아니야? 이런 루머들. 근데 아무리 진짜 루머가 돌고 해도 시진핑이 만약에 진짜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일 텐데, 그게 루머로 이렇게 돌 리는 없어. 바로 터지지. 아무튼 지금 중국의 상황은 이렇고 민심도 지금 떡락인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이 지금 이런 문제를 모를까요? 그냥 나 같은 일개 유튜버도 아는데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모를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 거야. 근데 어떤 카드를 꺼내려 하는지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시진핑이 주석이 된 후에 실제로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냥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지, 이 경제의 난관을 과연 어떻게 넘길지. 여러분들 또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댓글 보면서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지금 많이 말해주세요. 오케이?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 어땠어? 볼만했어요? 와, 나도 오늘이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부했어요. 정말 많은 거를 공부했고, 나는 계속 이후로도 열심히 공부를 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이나는 뉴스 컨텐츠는 비가 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제가 외출을 못할 때 계속 이렇게 1회, 2회씩 올릴 거니까, 제 지금 여행 갔다고 차이나 뉴스 그럼 한 달 동안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 아니야. 일주일에 한 개씩은 올려드릴 거니까 우리 차이나 뉴스 팬분들 또 챙겨야지.